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면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해당 운전자의 인적사항이 당연히 특정이 돼야 되고, 그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에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음주 수치는 운전할 당시에 음주 수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구체적인 음주 수치와 운전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만 음주운전으로서 처벌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현장을 이탈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경찰에서 그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신병을 확보했을 때, 그러니까 운전 행위가 종료된 직후에 호흡 측정이나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측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가 있겠느냐? 원칙적으로는 운전 행위가 종료된 직후에 호흡 측정기에 의해서 측정을 하거나 또는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버리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운전이 종료된 직후에 호흡 측정기나 체열의 방법에 의해서 음주 수치가 특정이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것을 심증으로는 음주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서 현장을 이탈했다라는 그런 심증이 이탈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심증은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음주 수치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음주 수치를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그 음주 수치를 적용하기 위한, 추산하기 위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객관적 사실, 음주량이라든가 술을 마신 시각이라든가 체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고 엄격한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일관된 태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인 음주량이라든가 음주 시각이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격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된 음주 수치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해서 현장을 이탈하고 나서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을 때 적용되어지는 위드마크 공식은 이러한 엄격한 증명을 하기가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 수치,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특정함이 곤란해서 처벌하기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 수치를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엄격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에 대해서 그 엄격한 증명이 되었다라고 인정이 되어진다면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된 음주 수치를 이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음주 수치가 적용이 이제 곤란을 해서 산출하는 것이 곤란을 해서 절대 뭐 100% 처벌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어려운데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는 처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정되어진 사례입니다. 전에 일전에 이제 어느 방송인이 음주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추정이죠.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결국은 당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고 미조치 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됐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무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아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되어진 음주 수치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한 사례를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사례는 더욱이 과거에 음주 전력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그 윤창호 제2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 개정 도로교통법이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3번 이상,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는 음주 3진 아웃이었는데 그것이 2진 아웃으로 바뀌었고, 음주운전의 수치도 종전에는 0.050 이상이었는데 0.030으로 이제 강화시켰고, 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그 기준이 되는 종전에는 0.100% 이상부터
취소였었는데 0.080% 이상으로 이렇게 강화시킨 거, 이러한 그 윤창호 제2법이라고 얘기되는 그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한 내용도 이제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윤창호 제2법 도로교통법, 이것은 또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한 또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쟁점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됐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전직 기자 법정 구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40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2심입니다.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그 법정에서 그 해당 그 형 선고를 한 법정에서 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시켰습니다. 21일 어제입니다. 4월 21일 2022년 4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가 적용된 A씨 42세 남성이고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징역 1년입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법정에서 구속시켰습니다. 혐의는 이제 사고 후 미조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음주운전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죄명이 뭐냐면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7월 10일, 2019년 7월 10일은 윤창호 제2법이라고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 시행 중인 때죠. 그러니까 윤창호 제2법이 시행 중인 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리고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는 0.050에서 0.030으로 가중된, 그리고 면허 취소는 종전 0.100에서 0.080으로 가중되어진 윤창호 제2법이 시행되고 이미 있었던 2019년 7월 10일 저녁 제주 시내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 날인 11일 새벽 1시 24분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출발 약 10분 후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 직진해 도로변에 있는 서점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연석 들이받고 서점을 이제 추격을 한 겁니다. 음주 차량 돌진 후 A씨는 자리를 벗어나 현장 도주를 택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여기서 이제 현장을 이제 이탈하는 것이 이제 사고 미조치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물적 피해만 있는 것입니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경찰에서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현장을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운전이 종료된 그 즉시로부터 음주 수치를 이제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 운전 당시에 음주 수치를 산출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라는 겁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 A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30%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서 송치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따라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은 이제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했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소했다. 그래서 검사도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다,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검찰은 이제 음주운전 및 사고 미조치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제 1심입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0.03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뭐라고 주장했냐?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이거하고는 다르죠. 음주운전 사실 인정한다. 내가 잘못했다. 반성한다. 다음부터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해달라 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음주운전 과거에 뭐 100번 있든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음주운전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음주 수치가 0.030% 미만이라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고 0.03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씨는 운전을 했지만 0.030% 이상에서 운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입증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겁니다. 무죄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무죄가 되거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거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죄인데 왜 A씨는 이런 것을 주장함에 있어가지고 이 변론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반성을 안 하지?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2월 17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했냐?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가게 CCTV 영상과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이 술이 바닥에 쏟아진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진술을 참작했다.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CCTV 영상, 술을 마신 이 가게를 이제 뭐 경로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경찰에서부터 술 마신 가게의 CCTV 영상, 그다음에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음주운전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다는 얘기죠. 또 0.030%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위드마크 공식을 채택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는 겁니다. 1심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여기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는 그 요지는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진 음주 수치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인 음주량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신 가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마셨는지 CCTV 영상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몇 시 몇 분에 마셨는지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1심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및 조치는 뭐 명백히 나오는 것이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인정된다라고 해서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적 피해를 입은 서점업주와 합의를 한 점 등을 토대로 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1심까지는 이제 불구속 상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 사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형 선고가 나자 형사 피고인과 검찰은 양쪽 다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이제 2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벌금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양형 사유와 함께 법정 구속을 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심에서도 결과적으로 1심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음주운전을 요건 중에 하나인 음주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인데 이 수치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그 음주 수치를 전부 다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전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벌금 이외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번 세 번째인 때는 이제 사고 미수치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인적 피해가 아니고 물적 피해가 있고 과거의 전력이 두 번 있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고 이번에 그 음주 수치가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주 수치가 있고 물적 피해만 있는 그 다음에 합의가 되어졌고 그리고 인적 피해는 없고 이런 걸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9년 11월 25일에 아까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윤창호 제2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조항이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이 위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적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두 번의 음주 전력이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벌금형이었고 이런 걸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저는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형사 피고인은 실제 결과적으로 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그런 영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음주한 사실이 인정이 되어졌는데 1심에서도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2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위드바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 수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사 피고인은 과거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이번 음주운전 한 사실이 결과적으로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사실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더욱이 법정에서 구속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번 있고 벌금형이고, 그것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은 2번이 있었고 2021년 11월 25일에 2회 이상의 경우에 음주운전을 한 그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구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그 제1항 그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되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저는 오히려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이 부인하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산출되어진 음주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음주 수치를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그 전제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어려워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다만 그러한 것을 증명이 된다면 지금 사례에서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서도 음주운전이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 쟁점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전력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음주 위헌 결정이 이제 났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형사 처벌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의 대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제 면허 취소, 행정 처분은 이제 면허 취소 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여기서 합의하면 이제 끝나는 것이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와 관련한 쟁점을 언론 보도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